요즘 장사하기 힘드시죠? 손님은 줄고 매출은 나오지 않고 답답함에 밤잠 설친 적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전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매장 수가 1000개가 넘는 일본 대형 프랜차이즈 사이제리야 대표님의 비법을 통해 잘 팔리는 메뉴를 만드는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요리 실력 상관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희는 매달 매장 점장님, 점주님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진행하며 외식업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금 불경기에 큰 도움이 된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맛있어서 잘 팔리는 것이 아니다. 잘 팔리는 것이 맛있는 요리다. 이게 뭔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처음 이 책 제목을 봤을 때 저 역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음식이 맛있으니까 손님이 몰리고 그래서 맛집이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10년 동안 외식업을 운영하며 깨달은 점은 이 말이 완벽히 맞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소개한 성공한 식당에 필요한 대박 메뉴 만드는 3가지 원칙을 여러분께 공유하려 합니다. 먼저 사이제리야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물건은 팔린다. 라는 사고방식은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돌고 있다는 천동설과 같은 수준의 생각이다. 내 가게의 요리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비극의 시작입니다. 내 가게의 요리가 맛있다고 생각해버리면 팔리지 않는 것은 손님 탓이고 불경기 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내가 개선할 건 없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거죠. 잘 팔리는 것이 맛있는 요리다 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안 팔리는 것은 맛없는 요리가 되는 거고 난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리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손님을 줄 세우기 위한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데 요리 실력 상관없습니다. 요리 실력과 상관없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내 상권에 맞는 맛이 따로 있다. 사이제리야 대표는 대상권용 맛과 소상권용 맛이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부러 찾아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나 백화점 같은 곳은 대상권이고 주변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상권은 소상권입니다. 그럼 대상권에 맞는 맛은 뭘까요? 비일상적이고 희귀한 맛이어야 합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릇도 고급스럽고 플레이팅도 특별하면 좋습니다.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러 일부러 20-30분 운전해서 찾아가진 않겠죠. 소상권용 맛은 반대입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야 합니다. 몸에 좋은 건강한 맛이면 좋습니다. 그릇이나 플레이팅이 심플하더라도 부담 없는 가격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 상권 내 다수의 고객에 맞는 요리를 제공해야 만족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자연스레 손님도 많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 손님의 용도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라. 옷차림을 말할 때 TPO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메뉴도 비슷합니다. 우리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품질이 좋은데도 손님 수가 적다면 우리 식당에서 제공하는 요리와 손님이 우리 식당을 이용하는 용도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허기를 달래기 위한 간단한 식사, 특별한 날을 위한 기념일 코스 요리, 친구와 함께 술 한잔할 때의 안주. 예를 들어 돼지국밥 전문점에서 고급 프렌치 요리를 제공하면 손님들은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돼지국밥을 판매한다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겠죠. 따라서 고객의 방문 목적과 기대에 맞는 메뉴를 제공해야만 여긴 맛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대표 메뉴는 이익을 줄여야 한다. 가뜩이나 매출이 줄어들고 남는 것도 없는데 그나마 제일 많이 팔리는 대표 메뉴 이익을 줄이라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잘 팔리는 요리는 손님이 득을 봤다고 생각하는 요리다. 음식을 먹고 식당을 나서면서 돈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여기는 정말 가성비 좋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입소문도 나고 재방문해서 고객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저렴하게 판매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격보다 더 높은 만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식재료 비용을 아끼면 안 됩니다. 이익을 적게 보더라도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넉넉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메뉴를 그렇게 판매할 순 없지만 대표 메뉴는 이익보다 고객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식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메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 메뉴에서 이익을 조금 포기하면 여기는 가성비 좋은 식당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표 메뉴로 고객을 모으고 고마진의 사이드 메뉴로 수익을 보완하면 됩니다. 맥도날드도 햄버거를 팔면서 고마진 메뉴인 콜라와 감자튀김을 세트로 묶어 팔고 있죠. 저희 식당도 7,900원에 제육볶음 밥상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밥도 무한 리필이며
계란 후라이도 무한 리필입니다. 당연히 고객들이 줄을 설 수밖에 없겠죠. 매주 고객 감동 네이버 리뷰가 수십 개씩 달립니다. 이런 대표 메뉴와 서비스로 고객을 모으고 탕수육 같은 사이드 메뉴로 이익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트 메뉴도 판매하고 있죠. 고객은 득을 봤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매출을 확보하는 윈윈 전략입니다. 오늘은 사이제리아의 성공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사이제리아는 일본에만 1000개의 매장을, 해외엔 50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검증된 전략이겠죠. 저와 함께 카페동이를 운영하고 있는 제 동생이 15년 경력의 요리사입니다. 제 동생에게 일반적으로 맛있다고 느끼는 요리를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뉴는 대박이 나고 어떤 메뉴는 전혀 팔리지 않아요. 이 차이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상권과 고객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했느냐에 비롯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들은 내용을 매장에 적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 중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외식업 성공 비법을 계속 나눌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